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미와 백미를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분이 어떠한 조건의 현미를 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현미가 건강푸드로 각광을 받았죠. 현미는 아시다시피 백미처럼 완전히 도정한 쌀이 아니라 껍데기에 왕겨만 벗겨낸 쌀이 현미입니다. 현대에 와서 현미를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백미에는 없거나 굉장히 적게 있는 영양소가 현미에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백미에 비해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진 최근 몇십 년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미에 비해 현미에 현저히 많다고 알려진 영양소나 성분들을 살펴보면 쌀겨와 배아에 각종 미네랄 성분이 백미보다 많고요. 각종 비타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엽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E는 백미보다 4배나 많습니다. 항동맥 경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토코트리에놀도 들어있습니다. 백미와 현미는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GI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데 현미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렇게 영양소가 현미에 많으니 현미를 먹는 게 더 선호되어야 할 텐데, 왜 굳이 도정을 해가면서까지 백미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예전에 군인들에게 백미나 반백미 대신에 현미를 주면 불만이 터져서 집단적으로 항의도 하고 했다고 하죠. 당시에 영양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일단 현미의 단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정을 웬만하면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먹거리는 시대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과거의 주식이었던 음식조차도 과유불급인 시대가 오기도 하고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백미 많이 먹으면 나중에 당뇨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러면 사람들이 당뇨가 뭔데요? 그거 부자들이나 걸리는 병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당뇨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살이 찌고 육체 노동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뇨가 요즘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화질환이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대체로 50대, 60대 정도에 걸리는데 1970년대 평균 수명이 남자가 50대 후반, 여자가 60대 초중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당뇨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야 걸리는 그런 질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거리 풍족해지고 예전에 비해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50대, 60대를 넘어서 7, 80대로 가버리니까 당뇨 환자나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비만 인구 많아지고 당뇨 환자 많아진 시대에 현미가 정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미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미의 단점은 일단은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미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미를 먹으면 백미를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최고 혈당도 약간 낮게 나옵니다. 물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었느냐, 어떤 속도로 먹었느냐, 아니면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약간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백미에 없는 껍질까지 소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소화액이 거기 침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그런데 소화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중간 정도의 소화력이거나 그 이하다, 그러면 현미를 주식으로 삼거나 밥의 50% 이상을 현미로 드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이면 몰라도 그게 주식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위장을 다 망치게 됩니다. 항상 더부룩하거나 설사 쫙쫙하게 돼요. 현미에 많다고 알려진 영양분을 어차피 흡수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 영양분이. 바나나 껍질에도 바나나에 없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죠.
두 번째 단점은 식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분이나 수치로는 표시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지표인데요. 식감이 떨어지는 음식을 장기간 주식으로 삼으면 결국은 식욕부진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목적이 있다, 체중을 많이 감량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우리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체중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식욕부진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밥이라는 것이 매일 먹는 것인데 먹는 것 자체가 막 즐겁거나 맛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소화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현미를 통해 혈당 관리를 하거나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미가 백미에 비해 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 뿐이고 혈당을 약간 덜 올린다는 것 뿐이지 혈당을 엄청나게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뇨 환자거나 당뇨 전 단계라서 혹은 그냥 당뇨를 예방하고 싶어서 백미 대신 현미를 주식으로 삼고 싶다? 백미 한 공기 드시던 양 그대로 현미로 바꾸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미 역시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 먹는 밥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대부분 안 되고요. 그럼 현미를 드시되 밥량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음식, 단백질 중심의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그것도 어려워요. 현미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고기라고 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소화력을 키우는 카디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현미 100%로 몇 달만 드시다가 위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단기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화력이 아주 좋고 내가 평생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크게 고생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과체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를 백미 먹던 한 공기 양으로 그대로 먹으면 큰 건강 이점은 없고 장기간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위장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해서 체중을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변비기가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무름변이나 설사 보던 분들은 현미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미를 소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마저도 목적을 달성을 하면 체중도 많이 빼고 혈당 관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현미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백미와 현미를 7대3 정도로 섞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애들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인데 잡곡을 좀 섞어주면 좀 맛없어 해서 벌써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애들이 비만이라서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창 성장기에 굳이 맛없다는 걸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타니 선수는 성장기에 벌크업을 하려고 밥을 하루에 10공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아마 다 백미겠죠? 물론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가진 선수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 걸 먹이되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먹기 싫어하는 걸 너무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조금 과식이다 싶으면 운동량을 훨씬 늘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성장기 때의 이상적인 식단에 대해서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밥 공기 크기 변화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잘 먹게 되었는데 쌀 소비량은 줄어들어 왔다는 거죠. 당연한 게 이제 먹을거리가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대세에 해당하고요. 마치 제가 운동 관련 영상에서 앞으로 카디오 운동 하라고 제가 막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 계시고 10년 뒤에는 거의 모두가 하고 계실 거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것처럼 한국인의 식단에서 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쌀을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건강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백미를 현미로 대체하는 것이 크게 득이 없다는 것, 오히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미를 활용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